자, 그 다음에 성광. 성광도 앞에 종목하고 똑같이 9,900원, 약 만원짜리가 17만 2천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 17배를 이 작전주들이 해먹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한두 번 얘들이 나온 흔적은 보이는데 크게 먹진 못한 것 같아요. 얘 또한 이 세력주, 작전주들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 자, 얘 또한 17만 2천원에서 지금 3일 만에 57,600원까지 하한가 많고 하한가 많고 점 하한가 많고 해서 내려왔어요. 자, 얘 내려올 때 지금 보니까 수량이 10만 주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하한가가 왔고 혹은 급락이 왔고 17만 2천원인데 5만 7천원에서 너무 쌀 것 같아서 일시적인 반등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할 거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종목들하고 달라요. 왜? 얘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 하한가로 내려와서 그렇지, 그 점 하한가로 내려와서 당연한 거지만 거래량 자체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려있는 사람들 지금도 물려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반등이 약간 오더라도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얘는 급락이나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성광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급락이나 하한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 급등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는 좋아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재무제표는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 분석 조건은 맞지만 차트 분석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단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에 종목하고 똑같아요. 얘도 결국은 2만원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이대로 쭉 내려올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2만원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그냥 팔 수 있을 때 팔 것 같아요. 17만원에서 57,000원이면 약 3분의 1이죠. 1억 투자했으면 3천만원 밖에 안 남은 겁니다. 미쳐버리겠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얘가 17만 2천원 가느냐? 못 가요. 얘 못 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그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얘는 요 2만원, 만원까지 갈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손해를 나더라도 털고 나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삼천리. 얘도 가스주죠. 지금 대표적으로 작전 친 게 또 보입니다. 얘 보시면은 대략 한 6만원 정도, 6만원짜리가 웃음밖에 안 나온다. 52만 4천원, 680, 6954. 대충 8배에서 9배 먹었네요. 먹지도 못했어요. 보면 한번 먹은 흔적은 보이네요. 얘는 어쨌든 이 작전 세력들, 얘들이 8배에서 9배를 올린 겁니다. 한 3년 투자해가지고. 이거 삼천리 제가 아는 사람이 요즘에 살 거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지 마라 했거든요. 이거 분명 작전주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다. 물론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언제 빠질지 모른다. 그거는 신도 모른다. 나도 절대 모른다. 이거 하려면은 진짜 이거 사놓고 화장실 가서도 폰 들고 가야 되고 샤워하면서도 폰 들고 샤워를 해야 된다. 빠진다 싶으면 바로 매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샀더라고요. 지금까지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팔라고 말을 했는데 제발 안 들고 있길 바라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이 삼천리 같은 경우, 이 삼천리 자전거 아니에요. 이 삼천리가 삼천리 자전거가 있고 그냥 삼천리가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는 우리가 아듯이 그런 삼천리 자전거고, 삼천리는 그냥 가스 회사입니다. 가스 회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삼천리를, 자, 우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매매를 하고 싶다. 왜? 52만 4천원에서 17만 원까지 왔으니까. 자, 하면 안 돼요. 이 종목도 하한가 따라잡기나 급락 매매 패턴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얘들이 하한가 맞으면서 내려오는데 거래가 5만 주 되고 있어요. 5만 주. 5만 주 갖고 뭘 하겠어요. 얘들이 내려오면서 거래량을 빵빵빵 터뜨려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실어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줘야지 얘들이 다 내려와서 행보를 해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올라갈 힘이 있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실온 게 없기 때문에 약간만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때립니다. 그러면 결국 못 내려가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급락이나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하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삼천리는 쳐다도 보지 마라. 그냥 다른 종목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보유를 하고 있다. 나 이거 더럽게 물려가지고 지금 52만 4천원, 50만원, 40만원 물려있다. 부디 제 아는 지인이 이거 이때쯤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팔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절대 다시 52만 4천원까지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왜? 작전 친 거니까. 이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 재무제표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비하죠. 4년 전에 800억인데 지금 900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스 회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주가가 맞는 거예요. 이 주가에서 다시 52만 4천원 간다? 6만원에서 절대 못 갑니다. 지금 17만원도 비싼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능한 현재 매도가 될 때 팔고 나오는 게 장땡이에요. 지금 내가 1억치 샀는데 3천만원 됐겠죠. 계속 들고 있으면 요 3천만원이라도 꺼지는 게 장땡입니다. 이건 나중에 1천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방. 앞에 3천이하고 똑같습니다. 대략 만원짜리가 52,900원까지 갔어요. 얘는 한 5배 정도. 그래도 세 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네요. 자, 얘는 앞에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얘는 하한가 따라잡기, 급락 매매 패턴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세 방이 과연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재무제표부터 확인을 하라고 했죠. 재무제표로 확인을 해보시면 2018년도에 6,500억, 7,200억, 8,400억, 1조 1,200억 약 4년 정도 되었고 2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매출이. 오케이. 자, 영업이익은 3배 정도가 뛰었네요. 오케이. 자, 재무제표 오케이. 자, 재무제표는 오케이. 그리고 며칠 뒤에 대주주가 이거 팔았나 안 팔았나 확인하는 겁니다. 대방이니까 당연히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시를 확인했는데 며칠 뒤에 대주주가 판 게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급락과 하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52,900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52,900원 갔습니다. 얘들이 내려와, 원래는 이때가 파는 게 맞죠? 이때를 제가 앞에 저번에 강의 드렸다시피 이때를 큰 양봉이라 잡고 이 양봉이 50%를 깨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때가 매도 포인트가 맞습니다. 맞는데 못 팔았다. 그럼 적어도 이때 하한가에 파는 게 맞죠. 왜? 세방은 좋은 종목인데 지금 특별히 전 세계적인 매크로가 안 터졌는데 하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수급인지 작전인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이때가 파는 게 많은데 이때 못 팔았다. 자, 못 파니까 점 하한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또 25%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파는 게 맞는데 못 팔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사태가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 드린 이 부분, 이 양봉의 50% 이하를 이틀 했을 때 파는 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하한가와 급락 따라잡기 매매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래량이 오늘 2100만 주가 터졌어요. 오케이. 거래량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지 하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얘들처럼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가, 그러니까 캔들 봉이 옆으로 횡보하는지 체크를 한다. 하나. 두 번째, 거래량이 얘들처럼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된다. 거래량이 확 줄어든다. 여기서 이거 체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횡보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횡보할 때 매수를 해서 언제 판다? 자, 첫 번째 저항선 라인 2만원 2만원 정도 오면 파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5,000원. 그러니까 2만원에서 25,000원 오면 판다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하한가 두 방 두드려 맞고 오늘도 거의 하한가처럼 25% 정도 내려온 건데, 여기서 옆으로 갈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죠. 알려면은 며칠 더 지켜봐야 돼요. 이 주식을. 이런 하한가나 급락 종목은 우리가 절대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충분히 여유있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보기엔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더 내려왔다. 그리고 캔들이 옆에서 횡보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이 이만큼에서 확 줄어들어가지고 요렇게 그전처럼 이 정도로 거래량이 된다. 그러면 얘가 끼고 내려와서 횡보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00원이 될지 12,000원이 될지 아니면 지금 15,000원에서 횡보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이 조건이 맞을 때 사가지고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 이때 보고 본인이 알아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10,000원에서 사신다면 2배 정도는 먹겠고, 그 위에서 사신다 해도 20에서 30%는 안전마진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서울가스. 서울가스 아까 하지 않았나? 아, 서울가스 안 했구나. 서울가스 얘 또한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 약 10만원짜리가 50만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작전 친 거죠. 요 작전 세력들이. 얘는 중간중간 먹고 나온 게 보이네요. 얘는 아마 세력이나 작전들이 조금 먹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50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요 50만원짜리가 16만 1,000원이 됐습니다. 50만원짜리,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이 일봉 차트가 너무 길어갖고 얘는 월봉 차트로 갖고 온 건데 4월 26일 50만원짜리가 현재 4월 26일인데 16만원이 됐어요. 얘가 거의 4분의 얘도 1토막이죠. 그러니까 1억짜리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가 됐겠네요, 대충. 자, 얘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봐야겠네요. 서울가스 일봉입니다. 얘 보면 지금 얘를 보시면, 자, 지금 얘들이 한가 많고 점 한가 많고 점 한가 많고 내려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작고 거래량이 터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터진 게 없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한가 따라잡기나 급락 따라잡기가 맞지 않다. 재무제표고 대표자가 팔았고 안 팔았고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로 봤을 때 하한가 따라잡기나 급락 따라잡기 매매 패턴이 맞지 않다. 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돼요. 얘가 보면 유통주가 120만 주
약 130만 줍니다. 유통주가 130만 주면 이렇게 급락이 내려올 때 혹은 급락이 내려와서 멈출 때 적어도 60만 주 이상은 터줘야 돼요. 그러면서 실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점 하한가가 오다 보니까 거래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2만 주, 3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만큼 내려와서 실으다가 올라갈라 해도 여기 산 사람들 때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내려가지. 그렇기 때문에 요 서울가스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50만원에서 16만원 왔으니까 너무 싸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살 거다. 절대 안 됩니다. 손해봅니다. 얘는 보시면 원래 이 정도네요. 원래 대충 한 10만원짜리입니다. 지금 16만원짜리가 16만원이고 얘는 10만원까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매매 금지다. 그런데 내가 얘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보유하고 있으면 앞전 부분하고 똑같이 얘도 제가 전에 강의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얘가 큰 양봉이라 잡고 이 큰 양봉의 50%를 깨는 걸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보여주죠. 이때. 그러면 이때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왜? 매도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매도를 안 했죠. 보세요. 바로 다음날 하한가 때리고 그 다음날 점 하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점 하한가. 그러니까 50만원짜리가 16만원이 되는 겁니다. 16만원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파는 게 많은데 이때 못 팔았어도 적어도 이때 하한가 때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못 팔았을 거예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도 못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점 하한가 당연히 못 팔았을 거고 점 하한가 당연히 못 팔았을 거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얘들이 내려오다가 한 번은 풀릴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줄 거예요. 이때 터져도 얼마 안 되네요. 이때 터질 때 어쨌든 거래량이 터질 때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매도치고 손절치고 나와야 된다. 왜? 얘는 지 원래 주가 10만원으로 회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팔 수 있을 때 무조건 팔 것 같아요. 최저가가 58,000원, 7만원, 77,000원, 8만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주식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가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말고 관심 종목에서 아예 빼버려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하더라도 무조건 거래량이 있을 때 어쨌든 무조건 치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16만원도 현재 비싼 상태다. 충분히 7만원, 8만원까지도 지금으로부터도 50%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 또한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재무제표 보시면 괜찮죠? 1조 3천억, 1조 3천억,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7천억. 막 고만고만하지만 괜찮아요. 영업이익 43억, 105억, 80억, 마이너스 49억, 33억. 한 번 마이너스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자, 어떤 주식이냐? 재무제표를 봐도 얘는 큰 변화 없이 고만고만한 주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스 회사니까. 자, 그러면 차트를 놓고 보면 얘가 여기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딱 박스피. 그냥 얘는 요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애예요.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고평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저평가. 이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50만 4천원에 갈 거다. 못 갑니다. 간 거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쳤기 때문에 간 거지 얘의 기업 가치 평가로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급락 종목, 하한가 따라잡기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하한가 따라잡기가 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안 되는 종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텍스트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십사. 자, 오늘 강의를 드린 부분은 하한가 또는 급락한 종목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당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슈, 그러니까 뉴스라거나 아니면 매크로라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적인 문제, 이러한 이슈, 그리고 작전주라거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 또는 급락하는 종목 매수 싸게 매수해서 매도 비싸게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를 무조건 확인을 한다. 그런데 복잡하게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관심 종목에서 제외.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플러스이다. 일단 오케이. 하나 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매출이 줄어든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NO. 영업이익이 플러스라도 이렇게 되면 NO. 그러면 관심 종목에서 제껴. 그런데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영업이익도 플러스 오케이.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오케이. 두 개가 오케이입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주식이 내려갔을 때, 급락했을 때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오케이더라도 이거는 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 대주주가 처분을 했다면 얘들은 작전주하고 똑같이 움직였다는 건데 앞으로 이 주식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처분을 했으면 간신 종목에서 과감하게 제외. 그런데 대주주가 처분을 안 했다. 그러면 오케이. 플러스 오케이, 매출 늘어나는 거 오케이, 대주주가 처분 안 한 거 동시에 확인해보고 오케이. 자, 이렇게 위 1, 2번이 전부 오케이가 됐다면 이런 방식으로 오케이가 됐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건데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거래량도 이렇게 많고 떨어지다가 순간에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때 거래량도 이래.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언제 매수를 하든 큰 상관이 없어요. 이때 매수를 한다.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 매도는 욕심내지 말고 바로 전 저항 라인에서 매도할 것. 이거는 헷갈리시면 제가 앞부분에 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 라인들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 급락하는 급락 종목이나 하한가 종목을 들고 있다, 보유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첫날 하한가 때 무조건 매도 때린다. 이 기업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내려오는 거라면 반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매크로나 그 작전이나 특히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하고 상관없이 내려꽂기 때문에 얘들이 다시 내가 산 금액까지 올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라도 첫 번째 하한가 때 무조건 던진다. 그런데 내가 못 던지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밑에서 물을 타가지고 조금 덜 손해 보는 방법, 그러니까 덜 손절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에 매수 조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안 나고 대주주가 처분 안 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순간 안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전 저항 라인 때 매도를 해가지고 손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요번에 지금 이슈가 나가지고 작전주 이슈가 나가지고 지금 뉴스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3일째 연 하한가를 계속해서 맞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지금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나와요.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이러한 종목으로 이렇게 하한가 나오고 급락 나올 때 들어갈 종목이 있고 안 들어갈 종목이 있는데 들어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20, 30% 혹은 뭐 많이 먹으면 2배 정도도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번에 요 8개 종목 중에 한 2개 종목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주식을 하실 거면 주식이 무조건 옛날 과거 대비 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주식이 급락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재무제표나 가치 분석으로 따지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따져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쌀 때 들어가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충족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난다 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작전주가 한번 빠그라진 건 다시 올라가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러한 방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초보들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한 것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면은 분명히 수익을 벌 거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건들지 마시는 게 최고고 아니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식을 좀 잘한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꽤 큰 목돈을 투자해도 되지만 나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과연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걸 1년에 몇 개는 나오니까 1년에 몇 개씩 연습을 하다가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목돈을 투자해갖고 수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급락하는 종목, 한가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강의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